남원소방서에서 재난대응과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문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 바탕에 여기 압력 게이지인데 요 게이지 보면은 녹색 중간에 녹색 바탕에 노란 바늘 있죠. 요게 정상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한 번쯤 소화기를 보고 그 녹색 바탕에 바늘이 안 가 있고 흰 바탕 다른 데 내려져 있으면은 소화기 지금 당장 못 씁니다. 뭐냐면은 요 소화기는 폭판에 원통으로 길게 통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질소가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사용할 때는 이게 핀입니다. 핀은 빼면은 이 고무로 걸어놓은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고무로 돼 있죠. 이거는 그냥 쉽게 빠지지 말고 걸어놓은 것 뿐이고 이 밸브를 자꾸 빼면은 물려 있으니까 안 빠지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떤 또 경우가 있냐면은 몰랐는데 들고는 뛰어가세요. 급하게 뛰어가지고 이걸 왼손 잡고 빼려고 하니까 이걸 잡고 있으니까 안 빠지잖아요. 물려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왜 안 되지 하고 급하니까 이걸 수류탄을 삭하고 바지에 집을 던지고 도망을 가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현장에 사용도 안 하고 끄먹게 끌려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들고는 가되 현장에 가까이 가가지고 바로 불 앞에까지는 가지 말고 약간 떨어져서 땅에 놓고 왼손으로 손 몸체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잡지 말고 그러고 당기면 됩니다. 지금 이거 당기면은 요거는 약하게 돼 바로 떨어지고 바로 빠져요. 그리고 요거 빼고 나면은 이 호스를 이제 화진한 장소로 내고 누르면 됩니다. 여기 꼽히는데 여기 빠졌다 생각하고 누르면은 바로 방사가 돼요. 그래서 바지 진화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요 안에는 질소가스가 들어있어요. 질소가스 들어있고 이 밸브를 누르면은 레버를 잡고 누르면은 질소가스가 터져서 일로 나옵니다. 그 질소가스 터져 나오면서 요 양쪽에 그 원통 양쪽에 관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산아모늄이나 황산아모늄 분말 가루가 들어있어요. 그게 가스에 같이 얹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말 가루가 화재난 장소를 덮어서 질식 소화를 시켜서 불을 끄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기능인데 이 소화기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하면은 화재 현장에서 불이 어느 정도 천장까지는 안 닿아도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조금 크더라도 이 소화기 한 대면은 불을 완전 진화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저 실험을 해본 게 보면은 이 강목을 2m 높이로 쌓아두고 불을 휘발유를 붙인 상태에서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여서 그러니까 한 몇 분 지나고 나니까 불 기둥이 거짓말 안 하고 한 18m까지 치솟아서 엄청나게 불이. 그리고 일반인들이 뜨거워서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소화기 한 대로 가서 불을 끄는데 단 뭐 10몇 초, 13초 만에 불 빙 둘러가면서 이걸로 끄는데 이 한 대로 불을 다 껐어요. 그만큼 성능이 좋은 겁니다. 여기 참고로 보시면은 요거는 ABC급이라고 돼 있을 텐데요. 봅시다. 여기 ABC 돼 있죠. 요거는 요 적응성이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재는 소방에서 보면은 A급, B급, C급, D급 화재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A, B, C급 화재에 이거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A급 화재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탁자와 같이 뭐 의자와 같이 불이 났을 때 불 타고 나면은 재가 남잖아요. 그런 화재를 A급 화재라고 합니다. 일반 화재. 그 다음에 B급은 재가 남지 않는 화재. 그러니까 유류 화재겠죠. 휘발유, 뭐 신나라든지 뭐 유류 화재는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런 게 해당이 되고 C급은 전기로 인한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 그러니까 전기나 유류나 일반 모든 화재에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두 대처가 됩니다. D급은 우리가 제가 참고로 설명드렸는데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어떤 산업 현장에 알루미늄이나 망간이나 이런 게 산업 현장에서 불이 붙어서 확산됐을 때 그게 부글부글 끓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소화기로 안 통합니다. D급 적응 소화 약재가 있어요. 없을 때는 이제 마른 모래로 덮어서 이제 소화시키는 그런 기호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소화기 하나로는 다 끝납니다. 여기 습기 안 차고 응고가 안 되는 반면에 설 일이 없어서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보관을 해두잖아요. 그러면 먼지가 쌓여가지고 막 돼 있는데 그럴 때는 보면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거꾸로 들었다고 지금도 제가 느껴지는데 기로대 보면 사라락 분말 가루 흐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또 바로 넣으면은 이게 제자리 싹 가라앉으면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리만 잘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반영구적으로 씁니다.
만약에 쓸 일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걸 치울 때 여러분들을 그 보통 일반 다른 분들 물어보니까 이거 사용하고 난 뒤에 바닥에 흩어질 때 이걸 청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청소기로 빠르 당기면 되죠. 그런데 안 됩니다. 청소기로 빠르 당기면은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이 안에 약재가 아주 미세한 분말이거든요. 청소기 필터를 못 걸러요. 청소기 윙 빠르 당기면은 그 뒤로 전부 다 온 집안 전체로 요에 쌓았던 모여 있는 게 온 집안 전체 허옇게 돼버리거든요. 그냥 청소기도 사용하면 안 되고 빗자루를 썰어가지고 내고 그 물걸레나 이런 거 닦아내면 깨끗하게 항상 그렇게. 요런 거는 지금 그 가연 재료예요. 불에 잘 타는 거겠죠, 그죠? 나무 종류니까 그 불 잘 타는 종류 이런 게 있고 불에 잘 안 타는 불연제가 또 있고 그 중간 지점 잘 안 타게끔 조금 처리를 하는 게 있어요. 난연제라고 있는데 세 가지에 따라서 불이 확산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관이 점검하고 이런 경우에 보면은 될 수 있으면 이 공공 장소의 그 나무 목재 부분은 불연제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타는 가연제로 되어 있었을 때는 불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하고부터 시간이 3분에서 4분 경과하면은 불이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덜 타는 난연제로 되면은 5분에서 6분이면 엄청나게 커지고 거의 잘 안 타는 불연제로 되어 있었을 때도 불이 붙으면은 7분 내지 8분이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 3분에서 8분 말씀드린 건데 그 시간이 경과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연제 이런 나무에 불이 붙었다. 3분에서 4분이 경과하고 나면은 요 불이 이렇게 났던 불이 불길이 확 커지면서 천장에 반자에 닿았을 정도면은 실내 위에 온도가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화재 현장에서 저희들이 장비를 다 갖춘 상태지만은 만약에 맨손으로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위에 상층 부위에 댔다면 손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 정도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할 때는 피신할 때 막 예전에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막 대피할 때는 최대한 엎드린 낮은 자세를 하고 코와 입을 막고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요 지면으로부터 30cm 밑으로는 그나마 맑은 공기가 있어요. 맑은 공기 있기 때문에 호흡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코와 입을 막으라는 거는 이 매연을 말한 그 조금 걸러나는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은 뜨거운 열기가 매연과 함께 덮치면은 우리 기도, 숨 쉬는 기도가 부어요. 그럼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건이나 이런 거 물에 적셔가지고 막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피를 하는데 최대한 낮게 밑에는 맑은 거 있고 그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천장 쪽에는 가스층이 생깁니다. 나중에 열기와. 그러면 아까 말한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 위에 가스층이 형성되면서 불기둥이 불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데 거의 한순간입니다. 요 공간, 앞에 요 공간이 저 끝에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여기 그 주방 조리하는 여기까지 한 30m 되나요? 한 25m에서 한 30m 그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 장소에서 저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출입구 계단 쪽으로 뛰어가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뛰어간다 치면 한 몇 분 걸리겠죠. 저기서까지 한 몇 초 걸리겠어요. 한 3초, 4초, 한 4, 5초 걸리겠죠. 불이 아까 그 시간이 경과하고 불이 확산될 때는 저 끝에서 저까지 불이 한순간에 번지는 속도는 요 한 30m라 보더라도 1초, 2초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4, 5초 뛰어갈 공간이지만 1, 2초 만에 불이 확산되니까 여러분들 불 속에 갇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감치고 그러면 어떻게 탈출이 안 되잖아요. 불 속에 갇히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끝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가장 불은 초기 진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진화 중요한 게 바로 이 소화기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그래서 소화기를 꼭 계신 곳 여기 근무하는 여기 층별로 담당 업무하는 층별도 있을 테고 각 층별로 여기는 요 2층, 3층, 4층 층별로 소화기가 어디에 비치됐는지 꼭 기억을 하세요. 아파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 건물에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났다 하면 여러분들은 연기로 판단을 하세요.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는 심해질수록 최선기로 저희들은 하는데 불이 크면 커질수록 검은 연기로 변해집니다.
처음에 옅은 회색이었다가 짙은 회색이었다가 나중에는 아주 까만 연기로 막 뒤덮이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저희들이 소방관이 보세요. 불을 끄면은 차츰 다시 역으로 짙은 회색, 연한 회색, 최 마지막에는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색깔을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아파트에서 만약에 내가 한 8층에 사는데 3층 정도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대피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벨이 울리거나 방송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몇 동, 그럼 1동이 불이 난다. 그럼 내가 1동인데 싶어가지고 얼른 베란다로 빨리 확인하세요. 보면은 연기가 분명히 분출될 거거든요. 뭐 회색이든 까만 연기든. 그럼 분출되면은 거기 보고 위에서 한번 내다보고 지금 좀 밑으로 살려가지고 한 몇 층 밑에다. 3층에 불났으면은 내가 8층에 살면 5개층 사이잖아요. 그죠? 5개층 정도면은 일단은 대피하시지 마시고, 복도에 나가는 현관문은 수건이나 이런 걸 물로 적셔가지고 문틈으로 연기 안 들어오도록 막고 대기를 하세요. 연기를 뚫고 나가려다 보면은 도리 연기에 질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한 5층이나 이렇게 살고 있으면 3층이 불났다면 2개층밖에 차이 안 나죠. 그때는 빨리 대피해야 돼요. 근데 색깔을 보고, 연기 색깔을 보고 회색 종류였을 때는 빨리 수건을 가리고, 물로 가리고 3층을 밑으로 빨리 손살까지 빠져나가가지고 3층을 벗어났어요. 2층만 가면 살잖아요. 3층에 불났으니 연기가 이제 조금 나올 상황이니까. 그런데 검은 연기가 막 분출되고 있을 때는 절대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위로 올라가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검은 연기가 막 분출될 때는 어마하게 그 안에 열기도 막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조금만 남으로 간다 생각하고 내려가다가는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연기가 엄청 분출되고 할 때는 열기도 나옵니다. 뜨거운 열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소방관들은 이렇게 장비를 다 갖추고 가도 몸에 방화복이라고 있는데 가도 몸에 뜨뜻한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 이런 옷을 입고 불 옆에 가게 되면 그 열기 나오는 데는 바로 화상을 입어요. 뜨거워요. 그리고 연기 그 자체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들 빨리 나간다 생각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동서남북 방향 감각을 잃고, 그리고 호흡이 불가능해요. 검은 연기가 분출될 때는 그 속에 어떤 우리 치명적인 가스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일산화탄소거든요. 이 화재가 발생하고 연기가 나오면 그 안에 고수겐 가스도 염화수소 가스 여러 가지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일산화탄소가 발생해가지고 분출이 되는데, 그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흡입을 했을 때 조금만 흡입해도 머리가 두통이 오면서 막 기침이 유발되고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지금 있거든요. 우리 호흡하는 데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1%가 만약에 포함이 됐다, 섞여 있다. 그걸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호흡을 했을 때 1분에서 3분 마시면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질식사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일산화탄소를 마시면은 20-30초만 마셔도 바로 실신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겠죠. 그러면 구조대원이나 누가 구조해주지 않는 한 자기가 못 빠져나가겠죠. 그럼 쓰러진 상태에서 계속 호흡하면서 들이마시니까 결국 1분, 3분 마시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발견해가 끄집어냈을 때는 이미 사망한 거고, 질식사예요. 그게 바로 질식사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이니까 무리하게 검은 연기가 분출하는데 빨리 내려갈 것이라고 갔다가는, 내려가는 순간 검은 연기 덜쳤으면 여러분 앞이 안 보입니다. 눈 따가워서 눈도 못 뜨고 전혀 방향 감각이 잃습니다. 그리고 호흡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수건을 하고 무조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너무 옥상까지 올라가기 힘들다 하면은 올라가다가 중간층에 한 8층이나 10층 정도 가서 문을 두드려서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그 집에 들어가 대피하세요. 그러면 그 집에서 또 차단하고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왜 5층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소방차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보통 5분 전후 해가지고 도착합니다. 신고해가지고 소방차 교통이 복잡하지만 뚫고 가가지고 현장 도착하는데 보통 5분 전후에, 5분 이내에 보통 도착하거든요. 5분 이내에 도착하게 되면 도착하는 순간부터 우리 직원들이 호스를 메고 들고 내부에 있는 소화전 펼쳐서 그 현장 화재난 장소에 진입을 하는데 불과 1분
1분 30초면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차량에서 물을 내고 여기 소방시설을 물을 내서 방수를 해서 현장 진입을 하게 해가지고 불을 끄면은 2분 전후 되면은 불이 잡혀버립니다. 우리 직원들은 처음부터 물 쏘는 게 내부의 불기둥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 화점이라 그래요. 불난 그 붙고 있는 그 지점을 찾아 바로 끄거든요. 가정이라 하면은 뭐 입구 쪽 저쪽 여러 군데 막 연기가 분출되지만 직원들은 호흡기 메고 다 된 상태에서 입구에 들어가면서 물 뿌리는 게 아니고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불기둥 있는 장소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화점을 바로 잡아요. 그래서 초기 진화를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화점을 잡으면 나머지는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불과 2분, 3분이면 끝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데 공장이나 다른 큰 이런 뭐 창고나 이런 데는 상황이 다르지만 아파트 같은 대부분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5개층 이상 거주하시면은 그렇게 시간적인 한 5분, 10분 이내에는 상황이 종료되니까 거짓말 안 하고 한 10분 거기서 참고 기다려 보시면은 색깔이 바뀝니다. 검은 연기가 짙은 햇색, 연한 햇색, 나중에는 보면은 흰 연기로 올라오고 끝납니다.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안심하고 나가셔도 되는 겁니다.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층별로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타는 순간 죽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불이 났으니까 전기 누전이 되면서 차단되면서 바로 엘리베이터는 한순간에 정전 상황이 오면서 한순간에 멎어요, 중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려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서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희들이 화재 현장에서 보면은 이 연기가 막 흘러가는데 창문이 깨져가 그쪽으로도 연기가 빠져나가지만 그보다 더 빨아들이듯이 모세관처럼 빨아들이듯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엘리베이터예요. 저런 엘리베이터 지금 물 열리는 중간에 텀 있죠. 문 열. 그 속으로 거짓말 안 하고 연기가 저희들이 호흡기 메고 이렇게 보면은 빨려 들어가요. 눈에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엘리베이터 자체가 굴뚝이거든요. 지하 공간부터 최상층까지 뻥 뚫린 공간이고 승강기 사람 타고 있는 저것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 내부는 굴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굴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기는 저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정전이 돼가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갇히면은 구조대나 누구나 빨리 발견해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갇힙니다. 못 나오잖아요. 그럼 그 연기가 내부로 다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연기 마시고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바로 질식사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거나 하면은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그 가족분들 특히 아이들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꼭 주시시켜 주세요. 어떤 애들은 학교 어린애들 보면은 빨리 대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내려가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그만큼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험하니까 꼭 어린아이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지금 그 학생은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충청도에서 그 입시 수험생이었는데 고3 수험생인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집에서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부모님은 좀 형편이 어려워서 맞벌이 하러 나와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있는데 그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자기 부모님이 아직 올 시간이 아닌데 문 따는 소리가 딱딱하고 막 자꾸 따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학생이 잘 나가보니까 현관문을 누가 자꾸 따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직감이 도둑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생각난 게 야구방망이를 찾으려고 자기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날따라 분명히 야구방망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눈에 야구방망이가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생각한 게 부엌에 가서 시칼을 씹는 칼을 들고 문 입구에 와서 딱 대치려고 했는데 그게 빨리 못 들어오고 문을 따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하다가 자기 칼을 떼버리니까 잘못하다가 자기가 찔리겠다 그 위험 생각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따놓고 어쩌지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마침 문 앞에 보니까 이 빨간 수화기가 보이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성견지명에 있어서 이걸 하나 구해가지고 현관 앞에 놔놨는데 학생이 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학생이 얼른 핀 뽑고 이걸 딱 쥐고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문이 딱딱 열리면서 자기 주인 같으면 턱 열고 들어올 텐데 싹 열면서 고개만 싹 들어오더래요. 딱 보는 순간에 도둑이 딱 쏘가 나더래요. 생판 모르는 젊은 사람이 얼굴에 도둑이 그 얼굴에 대고 바로 쏘았어요.
이게 인산화물은 우리 인체에 해롭진 않습니다. 그 해롭진 않은데 얼굴에다 바로 맞게 되면 눈을 못 떠요. 눈을 못 뜨고 따갑고 막 그런 상황인데 또 막 호흡 막 들어가고 막 펄럭거리고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정말 사용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 얼굴에 한 방 맞고 난 뒤에 막 비비면서 막 도망을 나가다가 막 눈 비비고 하다 보니까 막 차에 받치고 막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학생이 그러니까 112 신고를 했어요. 경찰 시설이 촬영오다가 뭐 자기가 그 소화기로 쐈다 가니까 보니까 누가 하나가 막 얼굴이 뭐 거의 붙여가지고 막 비비면서 오는 거 보고 바로 잡아버리니까